자,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자, 오늘 의료법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40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40조는 폐업, 휴업 신고예요.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의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조산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자, 이거를 제가 개설할 거예요. 자, 개설할 때는 의원급이든 조산원이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병원급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자,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하고 싶어, 이사하고 싶어. 그래도 똑같아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폐업을 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둘 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또는 내가 1개월 이상 휴업하고 싶어. 이럴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신고인지 허가인지 누구한테 하는 건지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결국 40조는 폐업, 휴업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당직 의료인입니다. 자, 당직 의료인은 문제는 아시죠? 밤에 주는 당직 의료인인데, 자, 요게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 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환자 1인당 몇 명을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200명이야. 입원 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을 둬야 돼요. 그리고 간호사는 2명을 둬야 됩니다. 근데 200명을 초과하는 사람보다 1명, 2명을 더 추가를 하는 거야. 결국 400명이면 2명, 4명을 둬야 되는 거죠. 600명이면 3명, 6명을 두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300명일 때는 어떻게 해요? 300명일 때는 역시 2명, 4명이야. 결국 200명까지가 1명, 2명이고요. 400명까지가 2명, 4명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200명, 400명, 60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혹시라도 300명이 나오면 2명, 4명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죠? 이것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의해서, 자, 우리 병원에는 감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병상 이상이면 둬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몇 병상이냐면 150병상. 예전에는 200병상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150병상으로 이제 조금 줄어든 거예요. 150병상 이상이면 감염관리위원회하고 감염관리실을 두게끔 되어 있다 하시면 되고, 자, 의료법에서의 거의 하이라이트가 의료기관 인증이긴 하는데 신의료기술도 덤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신의료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걸 바로 환자한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누가 평가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하거든요. 2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2가지가 뭐냐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안전한지, 그리고 유효한지,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하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의료기관 인증. 자, 의료기관 인증은 이제 꼭 아셔야 되는데 어느 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냐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병원급 의료기관은 몽땅 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증을 받고 싶은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합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장관이 이제 날짜를 조율하겠죠. 며칠 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며칠 날 와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내용은 한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자, 평가를 해서 그 결과는 크게 3개로 나옵니다. 결과 하나는 인증, 또 하나 조건부 인증, 네, 또 하나가 불인증,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의 유효기간 요거 외워두셔야 돼. 4년입니다. 4년. 그리고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 그럼 꼭 물어봐요. 불인증은요? 불인증이 무슨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이거 유효기간 없습니다. 4년, 1년. 자, 그러면 이렇게 인증을 받았어. 그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데 경제적인 혜택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긴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급종합병원.
또는 병원이라면 전문 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큰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인증을 신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보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시험 이제 자주 나오겠죠. 면허 취소 자격 정지.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워요? 당연히 면허 취소가 훨씬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면허 취소고 어떤 게 자격 정지라고 했을 때 이거를 외우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요게 몇 개 안 되고 훨씬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나머지는 그냥 몽땅 자격 정지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면허 취소는 뭐냐? 자, 5케이스입니다. 이미 써놨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됐어. 그럼 당연히 면허 취소죠.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일을 한 거야. 또는 3번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어. 우리 삼진 아웃이거든요. 그러면 면허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예전에 조건부 면허라고 있어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면허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면허 취소죠. 그리고 면허증을 남한테 빌려줬어. 그럼 당연히 취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사람의 생명에 위해한 어떤 영향을 끼쳤어. 그래서 그때 제가 주사기 하나 갖고 7년 쓴 사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관임에 걸렸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에 위해한 영향을 끼쳤어. 이럴 때도 면허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면허 취소는 면허를 뺏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다시 또 몰래 국가시험을 보고 또 면허증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 봐서 몇 년 이내는 재교부 못한다는 게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몇 년이 지나야지만 그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까지도 외워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격사유는 맨 처음에 우리 정신질환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마약 중독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이 있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줍니다.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인데 치료가 다 됐어. 그럼 바로 주는 거죠. 근데 4번째가 우리 금고 이상의 형이 있었을 거예요. 금고 이상의 형은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격 사유 중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 이러면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했어. 이거는 2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자,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는 1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그 다음에 대여를 했다. 요게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2년이었다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위한 영향을 끼쳤으니까 당연히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몇 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자격 정지. 요거는 제가 유물 보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간호사든 모든 의료인들은 면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문의 또 전문 간호사는 자격입니다. 누구가 주는 자격이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자, 보겠습니다. 자, 40조 보이시지요? 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이시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밑에 신규칙 39조의 8이요. 자, 당직 의료인입니다. 각종 병원에 두어야 되는 당직 의료인의 수는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 산의사 1명, 간호사는 2명을 2대, 입원 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47조 자,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아까 몇 병상이라고 했더라? 150병상.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감염관리위원회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이시나요? 시행규칙 43조에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 2018년부터는 종합병원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아, 요게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3조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자, 누가 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자,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8조 의료기관의 인증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옆에 쭉 가시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대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아, 하여야 한다가 아니네. 할 수 있다네. 하시면 되고, 도대체 뭐를 평가하는데요? 58조의 3. 보이시죠? 동그라미 1번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환자의 권리와 안전, 2번에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 그래서 각 병원에 QI 부서가 있는 게 요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운영, 그 다음에 환자 만족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인증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3번입니다. 인증의 유효기간 4년, 그리고 조건부는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8조의 3입니다. 1번 보시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8조의 7. 자, 인증을 받았어. 이걸 공표를 하네요.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디다 공표하냐면 두 번째 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동그라미 2번 다음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자, 1번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거나 2번 전문병으로 지정하거나 한다는 거죠. 자, 65조 면허 취소입니다. 자, 면허 취소. 근데 거기 문장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야. 아, 하여야 한다는 아니네. 그런데 다만 자, 1호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야. 1호가 뭔데? 자, 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거. 8조가 뭐냐면 결격사유. 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거 아예 쓰세요. 자, 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했으면 특히 그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면 3년 이내에 재교 못한다. 써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면허 취소.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재교 못한다. 자, 3번입니다.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1년 이내에 재교 못한다. 이미 말씀드렸고, 4번에 면허를 대여했어. 그러면 3년. 그다음에 6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어. 이럴 때도 3년. 네, 쓰셔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66조는 자격정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자격정지는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실까봐 밑에 박스 안에 시행령 32조에 그걸 쭉 나열한 겁니다. 아, 이런 행위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라고 하는구나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1번 보시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 행위, 뭐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 아, 이런 것들을 품위 손상 행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자, 2번에 보시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했을 때도 역시 자격 정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만한 게, 자, 5번 볼까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어. 예, 이랬을 때도 자격정지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7조 전문의.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격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똑같습니다. 78조 전문간호사 역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로 의료법 모두 끝을 냈습니다. 자, 의료법은 되게 양이 많고 대부분 나올 것들만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만족 못 받을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무난히 합격은 할 것 같아요. 의료법. 그러니까 보통 의료법이 문제가 한 5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법은 무조건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